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리우 올림픽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우리나라 선수단 이 결단식을 가졌다고요? 네, 대한체육회가 오늘 태릉 선수촌에서 리우올림픽 D-30 미디어데이 행사를 가졌는데요. 리우올림픽이 120년 역사상 처음으로 남미에서 열리는 대회고요. 지카 바이러스와 불안한 치안 때문에 걱정인데 그래도 우리나라 선수단은 24개 종목에 20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하고요. 금메달 10개 이상을 따내서 4회 연속 10위 이내에 입상하는 텐텐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아, 텐텐. 자, 태극전사들 어떤 각오를 밝혔습니까? 네, 2회 연속 2관왕에 도전하는 여자 양궁 기보배 선수는 생애 마지막 올림픽이라고 생각하고 꼭 애국가를 부르고 오겠다고 각오를 밝혔고요. 네. 제1동포 3세 유도 안창림 선수는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일본에서 여기까지 왔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44살 여자 핸드볼 골키퍼 오영란 선수는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꼭 금메달을 따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네, 아까 조금 우려를 전해주셨습니다만 우리의 결의는 이렇게 강한데요. 브라질 현지의 준비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번 리우올림픽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206개국 1,500명의 선수가 참가하고요. 경기장 건설도 우려가 됐었는데 그래도 주요 경기장이 들어선 올림픽 타그공사가 지난달 28일에 사이클 경기장이 완공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현지에서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 그리고 대통령 탄핵 사태 여파도 있고요. 현지를 돌아다니면 총기 휴대가 가능해서 그런 불안한 치안까지 우려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브라질 당국은 2년 전 월드컵 때처럼 올림픽도 성공적으로 치르겠다는 그런 계획을 밝힌 상황입니다. 네, 자 올림픽 축구 대표팀 오늘 미디어데이 열었죠? 네,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오늘 파주에서 미디어데이를 가졌고요. 2012년 런던 올림픽 동메달에 이어서 2회 연속 메달에 도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특히 미드필더 광주 이찬동 선수는 은메달 이상을 목에 걸고 싶고 4년 전 형들보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고요. 그리고 SNS는 인생의 낭비다라고 말한 퍼거슨 전 맨유 감독처럼 신태용 올림픽 감독도 올림픽 기간 중에 선수들이 SNS가 독이 될 수 있어서 못하도록 마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올림픽팀은 18일에 소집돼서 브라질 상파울루로 떠납니다. 네, 저 SNS야 메달 따고 나서 목에 건 사진 올려주면 좋겠죠. 네, 맞습니다. 자, 전국 곳곳에 지금 비가 내렸고 또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프로야구 진행 상황 어떤가요? 네, 오늘 5경기 중에 4경기가 비로 취소됐는데요. 네. 인천 한화 SK전, 잠실 넥센 두산전, 그리고 수원 기아 KT전, 마산 NC 롯데전이 비로 연기됐고요. 최근에 부진한 삼성과 LG는 대구에서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데 삼성이 3회 초 현재 5대0으로 크게 앞서 있습니다. 3회 초인데 많이 점수를 냈군요. 자, 드디어 네. 이 코리안 몬스터가 돌아오는군요.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 류현진 선수의 복귀 경기가 확정됐다고요? 네, LA 다저스 투수 류현진 선수가 8일에 샌디에고와 메이저리그 홈 경기에 선발 등판한다고 오늘 로버츠 다저스 감독이 밝혔는데요.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선발 등판한 건 2014년 10월 7일 이후에 21개월 무려 640일 만이고요. 네. 그래서 현지 언론들도 류현진이 돌아온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지난해 5월에 왼쪽 어깨 수술을 받았고요. 올해 5월부터 마이너리그에서 재활 등판을 해왔는데 대한민국 에이스가 화려한 복귀전을 치를지 국내 팬들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빨리 가요. 640일 만이라는 걸 몰랐어요. 거의 2년인데 네. 한번 크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뭘
멀고도 가까운 나라. 중국은 지금. China Today. 你笑得甜蜜蜜，好像花儿开在春风里，开在春里。 네, 이 중국을 알면 미래가 보인다. 이런 말처럼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차이나 투데이 코너인데요. 오늘은 중국의 축구 굴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스포츠 소식 전해드렸는데 바로 이 축구 굴기가 나오는군요. 고려대 연구교수인 홍인표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국에 이 굴기가 참 많아요. 지난주에 우주 굴기 해주셨는데 네. 저는 그동안 대국 굴기 요 얘기만 들어봤지 이 축구 굴기는 오늘 처음 들어봅니다. 자,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14억의 인구잖아요. 축구를 국기로 삼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때 축구 성적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성적이 안 좋죠. 네. 그 신기하게도 안 좋은데요. 예컨대 월드컵 본선 진출 몇 번 했느냐? 네. 한 번 했습니다. 아.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아하. 이번에는 다행히 2018년 그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에는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16년 만에 월드컵 본선을 진출을 노리는데요. 이번 또 공교롭게도 한중전이 벌어집니다. 네. 9월 1일. 아하. 그래서 중국이 우리나라하고 맞붙는데 그동안에 두 나라는 국가대표끼리 몇 번 붙었느냐? 네. 29번을 붙었는데 네. 우리가 그러니까 중국이 한 번 이겼습니다. 28번은 우리가 이겼나요? 28번 가운데서 우리가 17번 정도 이겼고 나머지 한 10번 정도는 비기기도 했고. 무승부도 있고. 네, 그래서 아무튼 간에 공한증이라는 이런 말도. 공한증. 네, 들어봤습니다. 예. 그 중국 사람들에게 축구는 사랑과 미움이 엇갈리는 종목이다. 원래 중국 사람들이 조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축구 얘기만 나오면 다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아하. 우리나라 남자들은 뭐 이 군대와 축구 얘기만 주로 술자리에서 한다고 여성들의 불평불만도 있는데요. 자, 그런데 요즘 이 중국이 국제 축구 시장에서 싹쓸이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결국 이 외국의 유명 구단, 유명 선수, 유명 감독을 마구마구 데려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탈리아 세리에 A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 명문팀 유명하죠. 인터밀란, AC밀란 다 중국 기업들이 사들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인터밀란 같은 경우는 중국의 역시 가전 유통업체 수닝이라는 데가요. 우리 돈으로 3,500억 원 주고 사들였고요. AC밀란 같은 경우는 중국계 컨소시엄이 샀는데 우리 돈으로 거의 1조 원 가까이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9,500원을 주고 샀습니다. 네. 축구에 대한 중국의 엄청난 투자 이것은 뭐 더 이상 놀랄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네. 국제적으로 활약하고 있는 많은 스타 플레이어들 네. 다 중국 팀에서 앞다퉈 사가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중국 축구의 1부 리그가 슈퍼리그라고 하거든요. 네. 여기 모두 16개 팀이 있는데 네. 지난 1월 이적 시장에서 얼마나 돈을 퍼붓느냐. 예. 우리 돈으로 3,300억 원을 갖다 넣었습니다. 선수들을 스카우트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선수들 스카우트하는데. 그래서 마치 중국 사람들이 세계적인 명품을 사듯이 축구 시장에 스타 플레이어 또 명문팀을 갖다가 지금 마구 사들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선수들 감독들도 역시 많이 중국으로 많이 가고 있죠. 네네. 선수들 한 10명 정도 뛰고 있고요. 네. 그럼 감독은 저번에 서울FC의 최영수 감독이 가가지고 저희도 이 소식으로 전해드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5명으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홍명보, 장혜룡, 박태하, 이장수에다가 최영수 감독까지 합쳐서 우리나라 감독도 지금 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터밀란, AC밀란의 구단주는 중국 기업이다. 그렇습니다. 이거고요. 예, 예. 오, 3,300억 원으로 쇼핑. 아까 말씀하신 중국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명품 싹쓸이 쇼핑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중국 축구가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예, 중국은 왜 축구를 못하나 이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사람들은 축구를 좋아하지만 사랑하지는 않는다. 아, 약간 이게 철학적이고 감성적인 표현이신데 무슨 뜻인가요? 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 기본적으로 축구 선수층이 얇다는 겁니다. 아. 그죠? 그러니까 축구를 갖다가 구경하는 거는 좋아하는데 네. 내 아들이 축구 선수 된다. 아,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아, 왜 그죠? 그럴까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원래 축구 시작하기 가장 좋은 나이가 7살, 8살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아니면 네. 입학하기 전 이런 건데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각 가정마다 애들이 한 명밖에 없는 이른바 소황제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우리 애가 축구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그 제가 사실 베이징에 있을 때도 보면 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축구를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왜냐?
선생님들이 안 시킵니다. 아하. 왜 그러냐면은 애들이 만약 축구하다 다쳤다. 얘기가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책임질 거냐 이 문제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이것은 사실은 중국의 의료보험하고 또 연관이 돼 있는데 중국 의료보험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축구에서 다쳤다 하면은 그걸 갖다 제일 학부형들은 제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일단 치료비가 많이 들고 네. 두 번째 학업 성적이 지장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런 일을 안 시키려고 하는 거고 또 중요한 건 이제 입시 지옥이지 않습니까 중국이. 그렇죠. 그렇죠. 저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그러니까 공부에 신경 쓰느라 제대로 축구에 흥미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소황되다 보니까 사실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협동정신, 네네, 그렇죠. 무슨 단결정신, 이건 희생정신, 네. 팀워크 네. 이게 제대로 안 된다 이런 또 측면도 하나 있고요. 또 체력이나 정신력 이런 것도 역시 소황되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한평생 그냥 온 가족들이 옹야옹야하고 키우다 보니까 네. 체력 정신력에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생각해 보니까 협력하는 팀 플레이하는 경기는 중국이 썩 잘하는 게 없군요. 혼자서 단기 필만 하는 거 그런 거는 잘하죠. 그러니까 탁구, 네, 뭐 탁구. 수영, 다이빙, 뭐 기계체조 세계 최고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거 신기한 점이 있는데요. 이 인구가 많다고 다 잘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 중국이 나름 이제 축구 부흥을 위한 국가적인 청사진까지 마련했다. 그래서 오늘 축구 굴기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국의 정부 부처가 있는데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여기는 네. 중국 사실 경제의 청사진, 장기 플랜을 갖다 짜는 데인데 네. 저번 4월 11일 날 여기가 그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나와가지고 축구 발전 계획을 갖다가 내놓았습니다. 축구 발전 계획 2016에서 2050년까지. 2050년까지. 34년 계획을 갖다 이야, 내놨습니다. 중장기 계획이네요. 중장기 네. 계획이죠. 그래서 뭐냐니까 단기 계획은 일단 2020년까지 2만 개 학교에다가 축구부를 만들겠다. 네. 그다음에 초중고등학교 학생 축구 선수들을 갖다 3천만 명 정도를 갖다가 만들겠다는 거고요. 사회 동호인까지 합치면 5천만 명으로 만들겠다는 거고. 또 이제 2030년까지가 중기 계획인데요. 네. 이때는 아시아 최강팀이 되겠다. 아하. 한국, 일본을 물리치고 네. 최강팀이 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2050년에는 뭐냐면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겠다. 아하. 이런 건데 여기는 뭐냐면 사실은 시진핑 주석의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원래 축구 광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분이 학교 다닐 때 축구 선수였습니다. 학교 대표. 아, 본인이. 예. 본인도 소황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때는 사실은 거기는 여러 명이죠. 왜냐하면 이분은 53년생이기 때문에 여기는 소황제, 네, 네. 소황제는 78년 이후 출생자만 해당이 네네.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지금도 해외 출장 가면은 해외 순방 갈 때는 꼭 명문 축구 클럽을 갖다 꼭 방문을 하는.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진핑 주석의 꿈 이런 것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 소황제 시절 이전의 세대들은 축구를 열심히 또 뛰었나 봐요. 그때는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시진핑 이 주석이 이제 어릴 때는 태자당, 그죠? 젊은 그렇습니다. 시절에는 네, 그랬는데. 이게 그러니까 결국 한족들에게 이 일가구 일자녀 정책을 쓰면서 뭔가 이제 중국의 문화가 바뀐 것 같은데. 자,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게 좀 놀랍습니다. 무섭기도 하고요. 2050년 월드컵 우승이라는 원대한 목표 이룰 수 있을 걸로 보세요? 예, 일단 가능성은 충분하다. 가능성은 있다. 충분하다. 네. 왜냐하면 일단 사람이 많고 돈이 많고 또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에 많은 관심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냐 싶기는 한데. 그런데 문제는 축구 발전이라는 게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렇죠. 아시겠지만. 그럼요.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스타 선수를 갖다 외국에 들여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중국 자체 내에서 선수들을 갖다 어린 선수들을 발굴해가지고 꾸준하게 키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이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유능한 코치도 또 많이 있어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 출신의 스타 선수가 나와야죠. 그렇죠. 빨리 박지성 선수 같은 이런 선수가 빨리 나와야 네. 중국 사람들도 이제 많은 관심을 더 갖게 되는데 중국 사실 야오밍 같은 선수는 나왔지 않습니까? NBA 그렇죠. 스타. 그렇죠. 야오밍이라도 리나라고 또 여자 테니스 여자 네. 챔피언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축구도 빨리 이런 스타 플레이어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하. 지금 그런데 사실은 중국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원대한 플랜을 딱 일단 짜놓고 그러게요. 거기에다 돈하고 인력을 갖다가 막 투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과연 중국 축구도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해보겠다는 건데 네. 이런 것이 이제 먹혀 들어갈 것인가 아닌가. 저도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 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하다 보면 뭐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아니, 안 하는 것보단 이렇게 집중을 하면
이게 꼭 월드컵 우승이 아니어도 어느 정도 레벨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면 지금 아주 재밌네요. G2 국가가 미국의 경우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농구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대선하고 내년에 퇴임하면 이 프로농구 구단주가 될 수도 있다 그러는데 지금 시진핑 주석은 축구왕이라서 축구에 지금 다 이렇게 올인을 하고 있는 세계 또 이 지도자들의 추세가 굉장히 재밌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이 중국이요. 야구나 농구도 그렇게 썩 잘하진 못하나요? 야구는 그다지 없습니다. 인구가 일단 없고요. 네. 농구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또 관심은 있는데 네. 농구는 지금 아시아 정상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농구는 이제 그나마도 좀 괜찮은데 야구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있을 때도 보니까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네.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중국 시장을 갖다 키우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실 프로야구 우리나라 야구도 네. 사실은 중국 시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네. 중국 사람도 그 많은 인구가 야구에 관심을 빨리 가지면 새로운 시장이 또 열리는 거니까요. 네. 자, 중국의 축구 골기 한번 지금부터 이 교수님 말씀처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홍인표 고려대 연구교수였습니다. 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신동해, 전소현,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